반대 세력 제거용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내란 특검, 윤 개헌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오늘 발표할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의 이 목적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합법적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한 불법 계엄이다. 라고 내란 특검은 오늘 잠시 뒤 오전 10시쯤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김기영 대변인님, 그간 나왔던 얘기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었거든요. 그럼 여야 구분 없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얘기는 이건 김 여사 때문이 맞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특정해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특검에서는 본인들이 수사를 하면서 본 면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진실인지 여부는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검에 대해서 호응하는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존재했고 특히나 수십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탄핵을 남발했던 당시의 야당에 대해서 일종의 응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란 관련해서는 형사 재판 중입니다. 원래 내란 특검의 주요 목적은 내란 혐의뿐만이 아니라 외환 유치죄 부분을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특검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란 유치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도발할 목적을 위해서 김정은과 통모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은 좀 약하고 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좀 끝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지금 이게 결국 재판에 이 결과까지 나와야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특검의 주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김진욱 대변인님. 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시작한 이후로 아마도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어 있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윤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압박이 최종적인 트리거, 방아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떤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중에서도 특히 자신과 정적 관계에 있는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려고 했던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모습들을 이 특검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것으로 정치적 입지를 바로 저희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돌려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안이 트리거는 됐었을 것 같고 어쨌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계엄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란 특검 180일 동안의 이 수사 시한이 이제 모두 끝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24명을 기소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처음으로 기소를 했었던 사람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오늘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막을 내리는 오늘 또 바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죠. 민간인인데 어떻게 이걸 넘겨받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구형이 3년이면 뭐 3년보다 좀 작게 나오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김광선 변호사님,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3년은 좀 형량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수첩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충격받을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때 일단 민간인이고 뭐 햄버거집 해동이랄지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맡은 역할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정보 사령관인데 마치 현 정보 사령관보다도 훨씬 많은 권한을 휘두르면서 그 군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받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혐의 자체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 수첩 내용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제 축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범죄 혐의에 따라서 구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구형도 뭐 사실은 아마 이제까지 물론 뭐 결심한 사건이 별로 없지만 징역 3년 구형은 아마 내란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는 가장 구형이 적은 구형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뭐 오늘 2시에 선고가 되니까 네. 한번 형량을 한번 봐야겠죠. 네.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굉장히 많이 논란은 됐지만 사실상 이걸 기소하는 혐의로까지 연결 짓기는 추가적인 밝혀진 부분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처음에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사실상 지금 징역 3년 혹은 이보다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지금 저희가 사실 처음 시작은 이 특검이 3개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병대 특검 그리고 이 내란 특검 오늘 이제 막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28일까지가 수사 시한인 건데 시한을 앞두고 불거진 게 바로 통일교 논란이었었죠. 근데 특검에서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로 넘긴다라고 해서 경찰로 넘긴 상황인데 경찰이 이걸 잘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돌연 말 바꾼 윤영호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난항이다. 윤영호 전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 분명히 내가 여기도 주고요, 여기도 주고요, 뭐 어떻게 주고요, 복돈이라 그래 주고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선 정작 입을 열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뭐라고 반대되는 얘기를 했느냐.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윤영호 전재수 복돈이라니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검찰에서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난 만난 적 없는데 만난 적 없는 사람은 어떻게 줍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곧 강제수사, 압수수색이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특검에서는 여야 정치인 3명 천정공으로 불러서 현금 3천에서 4천 박스에 넣어서 방법도 나와요. 총선 잘 치르라고 격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8년 9월 전재수 의원한테 현금 4천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안 받으려고 해서 복돈이라고 하니까 받아갔다. 2020년 임종성, 김규환 각각 3천만 원씩 전달을 했다라고 특검에선 8월에 얘기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한테 금품을 어떻게 줍니까? 세간에 이렇게 말되는 거 난 이런 의도를 제 의도와는 전혀 달라요. 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너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걸 말 전달이 아가 어를 살짝 왜곡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달라진 상황인 거거든요. 김상일 위원님. 네. 달라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본인의 이제 재판이 있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이었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이었었던 것에 비추어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게 물증이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이게 현금이 오간 건 특히나 그렇습니다. 현금이 네. 오가면 뭐 CCTV가 있거나 아니면 뭐 사진이 있거나 녹취가 있거나 아니면 기록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뭐 추가 진술이나 보강 진술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런 네. 건데 가장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진술이 흔들린다면 수사가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수 있겠다. 지금 제가 볼 때 얼마나
추가 보강 진술들을 받아내고 증인들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저 말의 신빙성이 전혀 없고 처음 진술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했다라고 어느 정도는 입증할 수 있어야 네.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추가적인 증거나 검증에서 밝혀된 부분이 적으니까 좀 이렇게 말을 뭐 바꾸면서 본인의 어떤 형량을 생각해서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 진술한 것도 진술이고요. 법정에 나와서 한 재판 이 진술도 진술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 나와서 한 진술이 다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진술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윤영호의 진술은 이제 신빙성이 없는데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처음에 돈을 줬다는 말이 옳은데 부인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돈을 준 건 맞다. 아니면 돈을 주지 않았다고 돈을 줬다고 했다 부인했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한 말이 맞느냐. 이제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재판정에서 한 얘기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 얘기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네요. 그럼 김건희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행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지금 윤영호 씨의 진술이 특검에서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다 사실대로 돈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당 측근들 핵심들한테 돈 줬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야당에만 돈 준 건 사실이고 자기가 말한 것 중에서 여당 실세들한테 돈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거 선택적인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윤영호 씨가 이제 재판 법정 이후에 네.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은 돈도 안 줬고 만난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는 돈도 안 받았고 행사에 간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네. 행사에 간 사실 통일교 행사에 간 사실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윤영호의 특검에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제 부인하고 있고 받은 사람 부인하고 있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한 돈이 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어떤 수사를 결과를 보면 경찰의 어떤 능력에 관한 거, 검찰이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어떤 향후 입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판단의 이 공은 재판부로 좀 넘어가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